조조는 웬만한 만화 뺨치는 역사가 오래된 만화입니다. 첫 시작인 일본은 무려 1987년 작품이며 영상 만든 기준으로도 가장 최신작인 오브의 TVA의 원작인 황금의 바람은 무려 1995년 작품이죠. 이로 인해 팬층이 두꺼워졌고 TVA도 신규 독자들보다는 원작 본 사람들 위주로 타겟을 삼았는지 조조 오프닝은 타 소년 만화들이랑 비교해봐도 오프닝에 스포일러가 심합니다. 아이스베어가 조조 오프닝을 분석해주도록 하죠. 조조 1부부터 6부까지의 주인공들이 역순으로 지나갑니다. 이로 인해 원래 1, 2부만 계획되었던 조조 TVA가 3부도 나오냐를 시작으로 4부, 5부, 6부까지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며 조조러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으며 결론적으로 보면 이는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물론 7부는 일순 후인지라 애니화가 안 된다는 걱정할 필요는 없죠. 다음 장면에 바로 조조의 영어 이니셜이 등장하는데 조조뿐만이 아닌 지오지오라는 로고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5부의 주인공인 조르노조 바나가 이탈리아 출신인데 이탈리아어에서는 제의가 없어서 지우화되었다는 설정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또한 사이사이 만화를 자연스럽게 애니화해서 원작을 잘 반영하겠다라는 제작진들의 의지도 볼 수 있죠. 이 사이는 사실상 스토리 요약 수준이라 분석할 것은 없고 마지막을 살펴보면 석가면이 바다로 떨어져서 수장되는 장면은 일부 보스 디오가 죽지 않고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3부의 떡밥입니다. 2부도 사실상 노골적으로 스포일러를 하는 수준이나 간접적으로 떡밥을 던진 장면을 살펴보자면 이 부분은 조셉에게 ACDC 와무가 넣은 결혼 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리사리사가 등장하면서 이어받은 숙명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는 조스타가와 연을 맺은 여성들의 숙명과 리사리사의 정체가 조셉의 어머니임을 암시하는 떡밥입니다. 이 장면에서 뻗은 팔은 총 8개로 작중에서 적석을 직접적으로 손에 넣었던 등장인물인 조셉, 시저, 리사리사, 후지큐, 슈트로하임, 카드, 와무, ACDC를 묘사했으며 그중 사라진 2개 팔은 작중에서 사망한 와무, ACDC의 팔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태양을 극복하는 카즈의 모습을 보아 결국 완전 생물로 각성한 카즈를 보여주었으며 후에 나오는 이 덤불은 3부의 스탠드를 얻은 조셉의 허미 퍼플을 묘사해 제작진들이 조조 시리즈 자체에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울만 붉은색이며 후에 시저의 머리띠를 조셉이 쓰고 있고 떨어지는 하나의 별똥별은 너무 시바나 싶을 정도로 노골적인 스포일러입니다. 3부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할 거리가 생겼는데 먼저 역대 조조들이 지나감에 따라 조스타가의 숙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묘사하였습니다. 물에서 빠져나와 밤이 된 하늘을 바라보는 구도는 수장되어 있던 디오가 인양되는 장면이며 별똥별은 전작 오프닝처럼 각 등장인물을 상징하며 뒤늦게 쫓아오는 별똥별을 보아 뒤늦게 합류하는 동료 이기에 대한 떡밥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조타로 일행이 거쳐온 장소를 묘사하였는데 낙타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장면에서 한 명이 탄 낙타가 모래에 가려져서 거북이처럼 보이는데 이는 제작진들이 의도한 것인지는 애매하지만 거북이와 모습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코코전보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폴라리플을 뜻한다라는 썰도 있으며 전작 오프닝들처럼 만화책을 넣은 장면 또한 원작을 잘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조조의 기묘한 모험 글자 근처에 뒤에 6개가 있던 별은 1분 12초경에 디오와 대치한 후 조타로가 모자를 바로 쓸 때 3개로 줄었는데 이는 2부의 시저와 마찬가지로 사상자가 생긴다라는 떡밥이며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기, 압둘, 카큐인을 나타냅니다. 도입부는 100년 전부터 시작된 조나단 조스타와 디오 브란도의 악연이 시대가 흘러 현대의 조셉 조스타와 쿠조 조타로에게 이어졌으며 이제 디오와의 싸움은 홀리를 구하는 것을 넘어 선조부터 이어져온 숙명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시계 톱니바퀴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디오의 스탠드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 근거로 이 장면에서 시계추가 9번 움직이며 시간도 딱 9초입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는 디오 옆에 12개의 별이 있는데 이는 이집트 구형신, 케니지, 얼치기, 그리고 최측근 바닐라 아이스를 뜻하며 조셉은 2부 때의 스트레이트 초와 카즈와의 싸움 때 취했던 도망치는 거지롱 이라는 대사를 뱉으며 달려가는 자세를 하고 있으며 그 외 등장인물들도 전부 원작 및 본작에서 한 번씩 했던 포즈를 취합니다. 계단 부분에서도 원작 스포일러가 잔뜩 있는데 이번 오프닝 제목인 조조 그 피의 기억이 자막으로 뜨는데 가사에 운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잠시 1기 1부 오프닝 조조 그 피의 운명으로 자막이 바뀌어서 나오는 장면 역시 선조로부터 이어져온 숙명임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타로 일행이 계단을 오르는 걸 옆에서 보여줄 때는 이지투 구형신의 그림자들이 차례대로 스쳐 지나가며 중앙에 서 있는 조타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사망할 사람, 왼쪽은 살아남을 사람이 서 있습니다. 또한 계단에 구름이 깔려 있는데 그 구름의 가운데를 보면 원형 모양으로 깔끔하게 잘려나가는 흔적이 보이죠. 이는 디오의 수와 바닐라 아이스의 스탠드, 크림의 능력에 대한 떡밥이며
밤이 찾아오자 폴라레프가 다음날까지 참지 못하고 싸우려고 하며 몸을 움직이는 장면을 시작으로 압돌과 이게에겐 붉은 선, 즉 죽음이, 폴라레프는 계단 위에서 멈춘 채로 계단에서 밀려나는 장면은 디오와의 첫 만남을, 카큐이는 시계추가 흘러간 동시에 법황의 결계가 끊어지고 결국 디오에게 당해서 사망한 장면을, 조셉은 시간정지 이후에 칼에 맞아 리타이어 당한 모습을, 조타로에겐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나이프를 던진 것을 묘사했으며, 또한 조나단이 끝까지 가지 못한 계단을 마침내 오른 조타로와 엔드 오브 더 월드를 부른 시점부터 조타로가 정지한 이후 느닷없이 조타로 배우의 디오가 나타나고, 조타로가 뒤를 돌아보며 디오와 러쉬를 겨루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5초인 점은 디오의 스탠드가 시간 정지 능력을 가진 더 월드라는 점과 그 정지 시간이 5초라는 점을 묘사했으며, 마지막 화 38화는 추가로 몇 가지가 더 바뀌었는데, 폴라레프 앞에 서 있는 디오, 카큐인의 복부를 뚫는 더 월드, 조셉이 칼에 찔리는 것에서 디오에게 피를 빨리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조타로의 스탠드가 꺼내진 장면도 나오는데, 이는 시간 정지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음을 나타낸 떡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오가 뚜벅뚜벅 걸어가 조타로의 바로 뒤에 서자 정지된 오프닝이 다시 움직이면서 그 피의 기억이라는 가사가 나오며 디오의 능력이 시간 정지임을 확실히 알렸고, 이 연출에는 각성한 디오의 시간 정지 시간인 9초마저 정확합니다. 로고가 햇빛에 타들어가듯이 사라지는데, 이는 결국 조타로에게 패배하고 햇빛에 시체마저 타들어가 사라진 디오를 묘사하는 것으로 엔딩이 막을 내립니다. 작중 배경이 나오면서 전작들과는 다르게 작은 마을에서 일상 파트 위주로 진행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그로 인해 떡밥이 빈약합니다. 조스케의 뒤에 표지판에서는 킬러킨의 마크, 키시벨로안의 펜초, 이즈무라 오카야스의 달러 마크, 오라오라와 별 모양, 크레이지 다이아몬드와 조조와 도라도라, 유턴 금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코이치의 그림자가 유카코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등장한 오쿠야스의 그림자는 케이초와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되는데, 이는 이 인물들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떡밥이며, 그 다음에는 각 캐릭터들의 외형과 능력을 묘사하고, 마지막으로 3인방이 하늘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다른 오프닝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쿨부터는 진지한 스토리가 진행됨을 알려주는 곡 분위기이며, 덩굴에 감긴 닷 문양이 박힌 하트 모양의 배지는 전작, 본작 주인공들인 허미퍼플을 지닌 조셉, 해양생물 학자인 조타로,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를 가진 조스케를 묘사했으며, 여기서 둥그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끝나지 않은 화살표는 계속 무한반복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바이처 더 더스트의 떡밥입니다. 누군가가 수집해 놓은 듯 표면에 손들이 그려져 있는 캔들, 시체가 들어있을 법한 캐비넷은 보스 키라 요시카케가 손목을 탐하는 잔인한 연쇄살인마라는 떡밥으로 볼 수 있으며, 사부에 등장하는 선역들이 대부분 손을 위로 들어 하늘 위에 어느 한 곳을 가리키는 듯한 포즈를 하고 있는 단체 사진은 1쿨 오프닝, 3쿨 오프닝에서도 나오는 장면인데, 이는 누군가를 추모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작중에서 추모를 기릴 만한 인물인 작중에서 키라에게 사망한 캐릭터들 및 그중 스토리상 중요한 레이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장미덩굴에 걸린 조조라고 적혀진 하트 모양의 배지를 조스케 일행 중에서 유일하게 코이치만 멈춰서서 그 하트 모양의 배지를 바라보는데, 이는 주인공 일행 중 코이치만이 유일하게 조조 중 한 명인 쿠조 조타로를 구해낸다라는 떡밥이며, 왼손을 뻗어 움켜쥐어 배지를 터트리는 소나기와 어느 해골의 모습은 폭파 능력을 지닌 스탠드 킬러킨으로 조타로를 리타이어 시킨다라는 떡밥이며, 유카코, 치지아야의 장면은 이들이 작중에서 코이치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유카코가 치지아야를 찾아간 에피소드에 대한 떡밥이고, 손목만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은 이 둘 중 치지아야가 키라 요시카케에게 당한다라는 암시. 또한 스탠드 구현 화살이 오프닝에 대놓고 등장한 적은 본 오프닝이 처음이기에 작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부의 주요 인물인 레이미와 애완견은 본격적인 스토리 전개를 알리며 보스의 실루엣이 공개되며 영상이 끝납니다. 글자가 박자에 맞춰 깨졌다가 돌아오는 연출을 글자 뒤 그림을 바꿔가며 3번 반복하는데, 깨트리는 것은 킬러킨이지만 복구시키는 것은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즉 승리하는 것은 조스케이며 제목 자체인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키라가 스위치를 눌러 폭탄을 점하는 장면은 이쿨까지는 안 보여주었던 능력이기에 새로운 능력 바이츠 더 더스트를 얻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때 뒤쪽 표지판에는 SC1987과 DU1999와 GW2001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전작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 본작 다이아몬드는 부셔지지 않는다, 후속작 황금의 바람이 적혀있습니다. 후에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했는데, 벽에 등을 기대는 로한과 등을 문 뒤에다가 딱 붙인 어느 남성은 시프트릭 에피소드를, 홍전탑은 슈퍼플라이를, 벽을 걸어다니는 남성은 누비키 타카조 은실을 묘사한 것이며, 코사쿠 본인과 시노부가 마주보는 장면으로 바뀌고 서로 대칭을 이룬 장면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시노부가 점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아 어렴풋이나마 본인 남편이 아닌 걸 눈치챘지만 부정하는 것으로도, 혹은 후에 최종 보스가 죽고 나서 혼자 남겨진 시노부를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카와지리 하야토가 나오는데, 하야토의 표정이 암울한 진실을 알아낸 듯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그런 하야토에게 모자를 씌워주는 장면은 이들이 겉으로만 부자 행세를 하지만 속으로는 이 둘이 대립한다라는 떡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쿨 오프닝이나 2쿨 오프닝에서도 나타난 하늘을 가리키는 포즈가 또 나오는데 이번엔 41권의 표지를 오마주한 포즈이며 또한 스탠드의 아이콘들은 안쪽은 비레귤러 멤버들, 바깥쪽은 레귤러 멤버들로 구성되었으며 감독은 기왕 2부, 4부 주인공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조나단 조스타도 집어넣자고 했으나 의견이 갈렸고 결국 파문과 비슷한 효과를 지닌 태양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일상물임에도 조조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사망한 피해자들을 추모하듯 구름 위에 사망자들이 있는 모습이 보이며 코사쿠가 킬러인 것을 대놓고 묘사하고 영상이 끝납니다. 이 엔딩 역시 마지막 쿨의 엔딩이라 그런지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원래 조조가 적힌 하트가 2번 깨졌다가 고쳐지지만 역재생되면서 구도가 바뀐 결과 2번 고쳐졌다가 파괴되죠. 이때 어둠 속에서 등장하며 빛을 가리던 즉 정체가 밝혀진 장면으로 등장하던 키라가 역재생되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정체를 다시 감출 수 있는 바이츠 더 더스트를 직설적으로 상징하는 장면이며 그 후로도 역재생이 계속되지만 주인공 일행이 하늘로 손가락을 들어 어둠을 걷어내는 장면은 역재생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재생됩니다. 그 후 캐릭터들이 다시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후퇴하는 장면이 나오며 역재생 부분에서 조타로만 앞으로 가는 연출이 나오는데 이를 6부 출연 암시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야토의 표정은 무기력하게 킬러킨의 숙주가 된 음울한 표정이 아니라 숙주가 되었더라도 어떻게 이길지 결의를 다진 표정이 되었고 그에 대해 영생 자체가 역재생되면서 구도가 뒤집혔습니다. 시노부가 TV에 코사쿠를 보는 장면도 역재생되면서 마치 실종된 남편을 하염없이 그리워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며 통전탑과 미스테리 서클을 보여주는 부분은 한층 더 밝아지고 들판의 색이 갈색으로 교체되었는데 이는 키라가 있던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온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로안의 집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로안이 앉아있는 장면이 4번 나오는데 바이치 더 더스트가 3번 발동돼서 7월 16일 아침이 4번 반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닝에서 자주 등장한 사슬은 본인 조직원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보스 디아블로를 4부처럼 스탠드 구현의 화살이 오프닝에서 직접 등장한 것은 5부에서 또한 주요 소재로 쓸 것이란 떡밥 무당벌레는 조르노가 항상 들고 다니는 브로치이기에 조르노를 상징하며 쇠사슬 사이로 빠르게 떨어지는 트리시 허나 쇠사슬이 부서지는 것을 보아 본인의 딸에게 지는 보스를 묘사 모래로 된 이름 모를 경관에 머리가 부서지고 손에서 모래가 쏟아지는 레온의 아바키오 이는 아바키오는 깡패에게 뇌물을 받다가 본인의 동료를 죽어버리게 한 것을 후회하지만 손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들처럼 어찌할 수 없음을 암시하며 사슬 틈새로 보이는 나란차의 모습은 명암의 불규칙하게 변하고 계속해서 작아지지만 나란차는 당황한 모습이 안 보이는데 명암의 불규칙한 변화는 보스의 시간 삭제를 점점 작아지는 것은 리틀피트전을 암시하며 중앙에서 양쪽으로 나오는 판나코타 푸고의 얼굴 그리고 그것이 뒤를 돌아보며 양쪽으로 사라지는 장면은 보스를 배신할까 하지 않을까 갈등을 하는 푸고를 묘사했으며 보스의 상징인 사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아 결국 배신을 안 했음을 묘사했으며 이에 반해 반란을 주도한 부차라티 앞으로 사슬이 스쳐 지나갑니다. 비슷한 그대로 실루엣만 묘사되었는데 암살자 포지션이기에 숨어서 기습한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 후 호이팀의 옆 얼굴들을 보여주는데 왼쪽은 생존할 사람들, 오른쪽은 사망할 사람들입니다. 주인공의 능력이 생명 창조인 것과 위에 언급한 쇠사슬이 보스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 쇠사슬을 조르노가 생명 창조로 쓰러트림을 암시하며 후에 등장하는 황금색의 조르노 얼굴 엠블렘은 조르노 역시 황금의 정신을 지닌 조조의 일원임을 암시합니다. 처음엔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서양 마피아 장르에서는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보아 보스의 자리에 오른 조르노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며 부차라티의 몸색이 붉게 물드는 것은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에 1쿨 오프닝에 이어서 사망한다라는 묘사로 보이며 여기서 3명은 바로 행동하며 한 명은 고민하다가 따라 나서고 한 명은 따라 나서다가 멈추는데 고민한 사람은 나란차 결국 따라가지 못한 한 명은 후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스탠드를 한 번씩 더 보여주는데 스탠드 각성에 성공한 트리시의 스탠드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이며 러쉬를 날린 직후 곧바로 일행전체가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추락하는 장면은 노토리어스 빅전을 도피오의 예지 능력으로 단순히 일반인은 아님을 묘사했으며 사르데나의 칼리 디 볼페 해변을 바라보는데 그 풍경이 뒤집혀지고 까매지는 장면은 아바키오의 시점으로 아바키오의 죽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후 누군가가 손가락에서 핏방울을 떨어뜨리는데 중간에 노이즈가 일어나면서 떨어진 핏방울의 개수가 부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역시 보스의 능력이 시간 삭제인 것을 암시했으며
두 번째 오프닝에서는 도피오가 결국 디아블로로 바뀌며 동일 인물임이 확인되었고 디아블로의 시점으로 킹 크림슨을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 이때 두 개의 별은 보스전에서 있었던 동료인 미스타와 트리시를 묘사한 것이며 디아블로의 예지는 첫 번째 버전에서는 했던 행동 그대로이기에 예지 능력은 절대적임을 묘사했지만 세 번째 버전 오프닝에서는 갈라진 도로와 배경들이 원래대로 돌아오며 삭제된 시간이 되돌아오기 시작하는 장면은 고릴레의 능력이 진실 무효화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이때 뒤돌아보는 장면이 4번 반복되는데 이 4번은 고릴레의 무다보다 러시에 한 번, 불황자의 칼빵에 한 번, 부거미에게 산채로 회부당에 한 번, 차량의 충돌에 한 번입니다. 주로노 특유의 따은 머리가 풀어지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포즈를 따라하는데 3부의 오마주이며 조르노가 조조 일원이면서 동시에 디오 같은 조직의 리더가 된다는 떡밥입니다. 조르노의 옆에 얼굴의 좌측이 갈라져 그 사이로 레온의 아바키오와 나란차 길가 브루노 부차라티를 의미하는 빛이 반짝이며 그 뒤로는 본인의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고 공격을 시도하는 디아블로와 이를 러쉬로 반격해 끝내는 작중 행적을 묘사했습니다. 스톤오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조조 6부의 부제 스톤오션을 제목으로 한 주제곡이며 미국의 배경이라 그런지 그래비티 등의 파와트의 느낌을 풍깁니다. 먼저 조린이 이송되는 장면에서 실이 쭉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조린의 스탠드 스톰프리의 능력인 실을 나타내는 것이며 수송 차량 안에 있는 그래비티에서 럭키랜드는 아라키 작가의 화실인 럭키랜드 커뮤니케이션을 별 모양 그림은 조스타가를 손바닥 무늬는 조타로의 모자에 그려져 있던 무늬이며 브루노 부차라티의 스탠드 스티키 핑거즈를 연상케 하는 지퍼 등이 보이는데 조린과 부차라티는 관련이 없기에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이 둘은 조린, 부치에서 날다에서 함께 모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게스와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은 조타로의 삿대질을 연상케 하고 그 다음 화면이 전환될 때 쥐가 등장하고 크기가 작아진 조린이 달려가는 장면은 게스의 구구돌주의 능력에 당해서 쥐 가죽에 들어가 버린 조린을 나타낸 것이며 그래비티에서는 점프, 스타, 배틀 등이 보이는데 점프야 조조 원작이 연재되고 있는 출판사 점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스타와 배틀은 별인 조스타가의 싸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조조의 기묘한 모험 올스타 배틀어를 홍보하기 위함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조린이 도망치는 장면은 2부의 주인공 조셉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죠. 후에 스탠드 구현의 화살촉이 있는 브로치가 지나가고 다음에도 그래비티가 등장하는데 스톤오션은 상술했듯 이 곡의 제목이자 조조 6부의 부제인 스톤오션을 별문양은 조스타가를 나비 그림은 6부의 주인공 조린을 상징하는 그림이며 조조, 블리자드, 어드벤처는 말 그대로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다이아몬드는 4부의 주인공 교스케의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를 그 후에는 작중 등장인물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최초로 구성된 일행 3인방 조린, 에르메스, 푸파이터즈가 등장하는데 이는 스톤오션 사건 표지를 자체 패러디한 것입니다. 후에는 나머지 멤버들이 등장하죠. 엠퍼리오의 방에 있던 피아노 위로 펜이 떨어지는 것은 웨더 리포트가 자신의 스탠드로 피아노를 치는 것을 암시한 것이고 떨어지는 펜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5부 루카의 삽, 4부 로안의 스케치용 연필 및 조스케의 브로치, 3부의 디오전에서 디오가 쓴 도로 표지판, 2부의 조셉의 카세트 테이프, 1부의 에리나의 인형이 지나가며 실이 하수구 배관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조린이 브로치를 던져버린 것을 나타낸 것이죠. 후에 하늘에서 지폐와 각종 공이 떨어지는 것은 추시민, 마릴린 맨슨 에피소드를 나타낸 것이고 천사의 날개가 그려진 벽은 목사인 푸치 신부를 크레이지라는 글자와 다이아몬드 그림은 4부의 등장인물인 히가시카타 조스케의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를 이 개는 누가 봐도 3부의 등장인물 이기입니다. 조린과 조타로가 마주보고 있을 때 벽에 그려진 체리라는 문자와 체리 그림은 3부의 카큐인 노리아키의 혹은 푸치 신부가 씨를 안 떨어뜨리고 과육만 먹는 묘기를 보인 적이 있기에 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조린과 조타로 부녀가 별을 바라보는 장면은 전작 1부인 팬텀블러드의 두 사람의 죄수가 같은 창살 너머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 죄수는 진흙탕을 보았다. 다른 한 죄수는 별을 보았다. 를 자체 패러디했으며 스타플래티나가 비치는 디스크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은 1부의 오프닝에서 턱갈면이 가라앉는 장면을 자체 패러디한 것입니다. 양손이 수갑에 묶인 조린의 주변으로 나비가 날아다니더니 푸른 손이 나타나며 수갑이 부서지고 조린이 각오를 다지는 장면은 조나단 조스타가 시르의 의지를 보여준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고 후에 자리에 일어나면서 스톰프리를 꺼낸 것은 본인의 아버지 후조 조타로가 3부 1쿨에서 보여준 장면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유리를 깨부수고 등장하는 일행의 포즈는 원작 54화의 표지를 패러디한 것이며 총알이 2개로 늘어나는 것은 에르메스의 능력을 무언가를 발사하는 장면은 푸파이터즈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고 곧이어 실을 이용해 조린이 나타나는데 이 포즈는 72화의 표지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야구공은 엠포리오 아르니뇨를, 무지개는 웨더 리포트를, 그물은 스톰프리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고 공중에 떠있는 사람은 랭글러를, 플랑크톤 무리가 튀어올라 타이어를 통과하면서 디스크가 되는 것은
푸파이터즈가 푸치 신부의 명령으로 디스크를 타이어에 보관하고 지켰던 것을 후에 푸파이터즈가 디스크를 숨겼던 창고에서 비행기, 피스마크, 1868,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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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 그래비티가 보이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전작 오브의 등장인물 나란차 길가의 에어로스미스가 연상되고, 1868은 연도로 추정되며 이를 조조 6부 방영기념 인터뷰 날짜인 4월 4일과 합치면 1부의 주인공 조나단 조스타의 생년월일이 되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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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 같은 경우는 전작 3부의 주인공 쿠조 조타로가 테렌스 T 다비를 두들겨 패기 전에 말한 대사입니다. 추가로 키스마크 같은 경우에는 6부의 등장인물 에르메스의 스탠드 키스, 혹은 전작 조조 1부의 메인 빌런 디오가 히로인 에리나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게 한 것을 연상시키며, 이 마크는 이전부터 꾸준히 등장한 4부의 주인공 조스케의 심볼입니다. 그 이후에도 1부는 돌가면, 2부는 에이자의 적석, 3부는 바닐라 아이스의 죽음, 4부는 오른쪽부터 크레이지 다이몬드와 시어 하트 어택, 스트레이캣을 나타내었고, 5부는 화살이 등장하며 도린의 뒷목에 별 모양 반점이 겹쳐지는 것은 혈연관계로 이어진 조스타가라는 점을, 후에 별빛을 바라보는 것은 상술한 1부의 인용문을 끝내 철창에 가로막혀 눈을 감는 장면은 푸른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며 비장한 표정을 짓는 것과 연관지으면 결국 죽었으나 일순후의 세계로 날아간 엠포리오를 바라보는 것으로, 추가로 이쿨 버전에서는 푸른 개구리들이 등장하고 철창에 가로막혀 눈을 감는 장면은 조타로에게 업히는 자세로 바뀌었는데, 원작 3권의 표지와 같은 구도로 보이나 어부발을 하는 순간 조린과 조타로가 화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원작 3권의 포즈는 시청자에게 보이지 않으며, 이는 조타로를 버리지 않고 구하기로 결심한 조린을 나타낸 것이며, 화면이 잡히지 않는 것은 당장은 헤어졌지만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를 나타냈다는 설과,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화해했기에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업혔지만, 이제는 성장해야 하기에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주인공으로서 살아남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에 시청자들에게는 업히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비가 아닌 파란 하늘을 날아가는 비둘기로 바뀌었고, 비둘기가 날아오를 때 주변에 개구리들이 비처럼 내리는 장면은 웨더 리포트가 내린 개구리 비와 이를 틈타 조타로의 디스크를 피드웨건 재단에게 전달하는 세비지 가든을 나타낸 것이죠. 여담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오프닝 곡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고군분투한다라는 만화의 컨셉과 곡의 분위기가 너무 괴리감이 느껴진다라는 점입니다. 유입들을 위해서 첫 분위기를 밝게 잡은 것 아니냐 라는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트레일러에서부터 어두운 분위기를 잡았기에 개인적으로는 연출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두운 스토리에 앞서서 밝은 오프닝으로 마음을 잡고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의도라면 나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이 들기에 이는 호불호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전에 6부 오프닝 분석을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 듀린이 사가의 의지를 잇는 후손이라는 점, 일순전 마지막 부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 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를 너무 과하게 의식한 것인지 전작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전작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루다 보니 대본을 어느 정도 쳐내기는 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6부 단독인데도 불구하고 대본이 다른 부보다도 긴 것이 이 때문이죠. 이 와중에 원작 유저들을 위해서 본작의 떡밥들도 잔뜩 들어가 있으니, 저처럼 리뷰하는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개꿀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절반 정도 쳐내던지 그냥 본작 떡밥만 넣고 전작 떡밥들은 이쿨로 돌렸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작품이 아닌 오프닝인 만큼 이런 욕심 또한 제작진들의 조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리얼키키만 칩시다. 작곡은 조조 3부부터 6부까지의 수많은 명곡 OST를 작곡한 칸노 유고가 맡았으며, 제목부터가 천국의 몰락으로 메이드 인 헤븐을 무찌른다라는 포가 들어가 있으며, 제가 언급한 비판을 제작진들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좀 더 어두워진 분위기와 전작들의 요소가 아닌 본작의 요소들에게 집중한 가사와 곡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디오와 조타로가 러시 대결을 펼치다가 디오의 스탠드 더 월드가 부서지면서 스타 플래티나는 디스크가 되어서 세비지 가든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조린 측과 푸치 측의 인물인 조타로와 디오가 리타이어 혹은 사망 상태여서 남은 인물인 조린과 푸치 신부의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나타낸 것이며, 후에 주인공 멤버들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린의 면회 당시에 조타로에게 받은 펜던트를 움켜쥐고 뒤에는 달이 보름달에서 하얀달로 바뀌면서 점점 희노의 때가 다가왔음을 나타내었고, 엘레메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누나가 살해당한 현장과 항구가 나오고 상징인 실과 돈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에 엮였기에 지페 또한 등장하며, 마지막 러쉬는 위를 공격하는 모습인데, 이를 보아 원수인 스포츠맥스를 쓰러뜨렸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나수이 같은 경우는 본인의 범죄 현장인 침실과 분해했던 자동차가, 엠포리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상징인 야구공과 어머니의 유골, 웨더 리포트 같은 경우는 배경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고 점점 일어나는 포즈로 바뀌는데, 이는 자신의 과거를 형인 푸치 신부가 가렸으나 기억이 다시 돌아온 웨더 리포트가 각성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후에 밤하늘에 환하게 빛나는 별들 중 조린 일행이 바라보는 푸른 별과 상반된 위치인 달을 끼고 왼쪽에 있는 녹색 별,
그리고 그 녹색 별 근처에 있는 작은 별 3개가 보이는데, 파란 별은 주인공 측인 쿠조 조타로, 초록색은 별인 엘리코 푸치와 나머지 별 3개는 디오의 아들들을 나타낸 것이며, 바늘이 멈춘 시계탑은 조타로의 시간 정지를 뜻하며, 실제로 버전 2에서는 조타로가 시간 정지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만 그 다음에는 조타로의 당황하는 표정이 나오는데, 이는 빌런인 엘리코프치의 스탠드 시문이 시간 정지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변 공간이 거꾸로 뒤집히고 조린이 하늘로 뛰어오르는 장면, 푸파이터즈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영혼으로 승천하는 장면을, 그 후에는 디오의 포즈를 하는 푸치 신부와 조르노의 고리각성이 연상되는 해를 등지고 서서 공격을 준비하며, 조나단과 똑같은 구도로 주먹을 쥐고 달려나가 스턴포리로 주먹을 날리는 장면으로 오프닝이 끝납니다. 버전 2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는 조조 원작 만화가 등장하는데, 이는 일부 오프닝에서 역순으로 조린부터 조나단까지 등장한 것의 자체 패러디로, 이번에는 반대로 조나단부터 조린이 등장해 조스타가의 저택에서 조린과 푸치 신부가 맞붙으며, 후에 전작의 등장인물들과 주요 소재들이 등장하고 건물들의 파편이 메이드 인 헤븐으로 인해 일순되어 나라가 폭발해 마지막에는 조린의 펜던트가 내려오며 구름 속으로 사라지면서 구름 및 비 내리는 고속도로가 나와 일순의 세계를 암시하며 끝납니다. 이 노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자마자 엔딩곡으로 하자고 정해진 곡이며, 그로 인해 다양한 떡밥을 뿌렸죠.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원주민의 의식은 원작에서는 나오지만 TVA에서는 잘려버린 장면으로 간접적으로 석가면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1부 엔딩 마지막에서는 석가면을 끝나며 2부 엔딩이 시작하자마자 석가면이 깨지고 시작하는데, 이도 2부 최종 보스 카즈의 각성 떡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각 등장인물들이 등장한 후 2부 중요 소재인 에이자의 적석을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시작부터 시계가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은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묘사, 각자의 스탠드가 상징하는 타로 카드를 설명, 그 외에는 제목 자체가 작중 목적인 디오를 찾아 이집트로 향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떡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엔딩은 조조 모든 오프닝 엔딩 중 유일하게 가사가 없는 엔딩인데, 노래 제목은 라스트 트레인 홈.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조조 일행이 디오를 쓰러뜨린 후 돌아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Maxim. 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진 흔적이 역력한 건물 배경이 보이는데, 토트 신편에 나오는 그림체임을 알 수 있으며, 열차에 탄 조셉의 손엔 표가 3장만 들려있어 여행에 돌아갈 사람의 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차에서 카큐인의 손에 들려있는 책의 제목이 골든 윈드이며, 이는 오브의 제목과 똑같죠. 앞들이 보고 있는 건 레스토랑 가이드북으로, 원작에서 폴라레프가 앞들에게 디오를 쓰러뜨리면 밥이라도 사라고 말했던 것과 연결되며 지키지 못할 약속임을 암시했죠. 강을 두고 갈리는 일행의 모습은 삼도천을 건너는 스탠드지죠. 잔을 들고 모자를 벗는 것으로 경의를 표하는 조셉과 조타로, 가방을 들고 뒤에 떨어져 있는 길을 떠나는 폴라레프를 보여줍니다. 날이 밝는 건 밤새도록 펼쳐진 치열한 싸움이 끝난 후 보게 되는 태양을 의미하며, 그 아침이 녹색이고 카큐인의 창가에 서있던 것은 카큐인이 초록색인 에메랄드 스프레시로 디오의 능력을 밝힐 실마리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조타로가 동료들의 발자국이 사라진 사막에서 자리를 뜨는 것은 후속 시리즈에서도 홀로 싸움을 계속해 나갈 조타로의 고독함을 표현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스탠드 구현의 화살이 나오며, 3화부터는 조스케의 실루엣 속에 어둡고 흐렸던 하늘이 맑고 갠 하늘로 바뀌는데, 이는 안젤로에게 할아버지의 복수를 해냈다라는 떡밥. 모리오초 역에 있는 광고판에는 신데렐라, 에스텔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딱히 해석할 만한 부분은 없고,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추가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장면이 전환되고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호이팀과 트리시의 일러스트를 올라가면서 보여주고, 줄기가 조르노의 석상을 덮고 화면이 넓게 잡히면서 호이팀과 트리시의 모습을 한 석상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엔딩은 딱히 분석할 거리가 없습니다. 가수 이름인 이니그마는 4부의 스탠드 이름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본편에서 스탠드 이름으로 쓰인 가수의 곡이 쓰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 등장한 스탠드들을 동상 형태로 차례대로 보여주는 연출인데, 화가 거듭하면서 새로운 스탠드들이 추가되고 마침내 고링레로 각성한 골드 익스피리언스가 맨 꼭대기에 있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더피가 2008년에 발표한 1집 럭키 퍼리의 마지막 곡이며, 잔잔하면서도 미래를 꿈꾸는 긍정적인 가사가 보이는 곡으로 자유를 찾아 나아가는 쿠조조린과 맞아떨어지는 분위기의 곡입니다. 더피는 과거에 납치 및 몹쓸 짓을 당한 적도 있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온갖 고생을 하는 조린과 닮았다라는 평이 있으나, 이와 별개로 라스트 트레인 홈처럼 밋밋하다라는 비판도 존재했죠. 하지만 마지막 화에서 엠포리오가 일순 후 일행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해당 노래가 다시 나오면서 재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화 한정으로 1, 2부의 엔딩곡으로 사용했던 라운드 어바웃이 다시 나오는데, 1부부터 각 부들의 장면이 들어갔으며 1부부터 5부까지의 최종 보스들과의 대립이
게임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1부는 조나단이 데니와 어울려 노는 소년 시절의 모습으로 2부는 조셉과 시저가 기둥 속 사내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파문 수행을 받기 위해 리사를 만나기 직전의 모습, 한부는 조타로 일행이 디오에 있는 이집트에 도착해 사막을 건너는 모습, 하부는 키라에게 살해당한 시게치의 죽음을 전해들은 일행이 헤어질 때의 모습. 이때 횡단보도를 자세히 보면 키라가 서 있는 것 또한 알 수 있죠. 5부는 조르노와 호이팀 일행이 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한 조르조 마졸의 섬에 도착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마지막 6부의 장면은 아이린 일행과 조우하는 엠포리오가 그려져 있어 조나단 조스타와 비오 브란도가 마주친 그날부터 시작된 기나긴 싸움이 끝나고 모두가 운명에서 자유로워졌음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며 수미상관을 잘 구축한 엔딩이라고 호평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조 애니메이션의 주제곡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오프닝도 조조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제작진들의 애정과 광기가 보이는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애 오프닝, 엔딩을 한 번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죠.